그런데 유럽에서 이 독일이 유국기가 아니라 이 나치국기를 흔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과 일본,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유럽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전후 청산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결국은 일본은 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사실 유럽의 나치나 무솔리니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제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일본에서 만든 부채인데 부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독일 어린이죠. 나치기 들고 있죠. 독일 어린이, 이탈리아 어린이, 이탈리아 파시스트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어린이는 3명이나 등장했죠. 그래서 3명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는 우길기를 들고 하나는 지금 일장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40년 9월 27일 날 파시스트 삼국 동맹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 파시스트 삼국 동맹이라는 표현은 연합국 측이나 반대하는 쪽에서 붙인 이름이고 자신들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 동맹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게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 전에는 뭘 체결했냐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사이에 방공 협정을 체결해요. 공산주의로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뭐냐면 어떤 이들이 결집을 할 때 하나의 적이 필요합니다. 그 적을 갖다가 이 공산주의로 설정하는 거죠. 이 당시에 사실 뭐 사회주의 국가는 러시아 한 나라밖에 이제 없던 상황에서 이 방공협정을 체결했다가 그 다음 해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똑같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삼국동맹을 체결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어요. 가운데 일장기가 있고 파시스트 나치기가 있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독일이 지금 이 깃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상상 가능합니까? 이탈리아가 이 깃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가능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이 일장기뿐만 아니라 이 우길 흉천기까지 다시 나타나고 있죠? 이걸 보면은 당시 신문 기사인데요. 봉축 황기 2600년 해가지고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을 엄청 이제 조작을 했죠. 그래서 야마도 우에라는 국가는 제가 뭐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라야 3세기 말에 시작하는데 이걸 갖다 거의 1000년 정도 쭉 끌어내려 가지고 서기전 BC 660년에 2월 10일 날 건국했다. 라고 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황기 2600년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 황기라고 써놓은 이 부분이 황국사관의 핵심 이론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비판했지만 지금 한국의 식민사학, 한국의 대학의 역사학과를 100% 장악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 학술원의 역사 파트 다 황국사관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그랬죠. 정치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이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서 지금 우리 역사 엄청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 시리즈에서 따로 항목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틀러와 일왕 히로히도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있죠. 이건 그 당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그린 포스타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파시스트 삼국동맹을 맺었던 나라의 수장들, 당시의 국가 원수들의 운명은 어땠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죠. 무솔리니와 히틀러. 이탈리아부터 찾아보면은 이탈리아의 파르티잔들이 무솔리니와 그 애인 클라라 페타치인데요. 도망가는 거 잡아다가 총살시켰죠. 그리고 이것도 보기에 상당히 사실 끔찍한 사진이죠. 인간을 갖다 저렇게 했다는 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당한 것이 끔찍한 것과
이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죽어갔던 제2차 세계대전에 뭐 2천만 명 이상이 죽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두 사실상 부부를 갖다가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뭐 그 사진까지는 제가 차마 여기 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볼 때 무솔리니와 그 사실상 그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처리를 했으니까 파시스트가 최소한 이탈리아에서는 해체됐다, 정리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탈리아 국기에 이 파시스트 시절에는 국기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있었죠. 왜 이런 십자가 이런 게 있느냐? 당시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은 로마 교황청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패전 이후에 이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이들을 갖다가 이 전범들을 몰래 빼돌려서 남미로 보내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인물이 이 로마 교황청 산하의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물론 지금 그 로마 교황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성해야죠. 근데 국기도 이렇게 바꿨어요. 히틀러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기르던 개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자살을 하죠. 그런데 이 자기가 자살할 때는 자기 시신이 연합국 측에 넘어가는 걸 상당히 우려를 했겠죠. 그래서 시신 처리 어떻게 했는지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히틀러가 사실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뭐 도망갔다, 남미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하는 말들이 남아있는 건데요. 저는 히틀러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살아남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만 어쨌든 시신은 발견이 안 됐으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독일 국기는 그럼 어떻게 됐냐. 나치 국기에서 동독과 서독이 이제 나뉘어지는데 똑같은 삼색 깃발에 동독기에는 이 망치나 뭐 낫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 그려져 있었죠.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동독의 상징인 이걸 지워버린 국기를 뭐 공식적으로 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요런 국기를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독일 국기로 바뀌었죠. 그런데 유럽에서 이 독일이 이 국기가 아니라 이 나치 국기를 흔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 국기 변함이 없어요. 일장길이 변함이 없고 이것이 이제 우길 승천기인데요. 일본은 원래 670년까지는 이제 외국이라고 불렸죠. 왜? 그런데 663년에 이제 백제가 백강전투에서 백제 부흥군하고 외지원군하고 한 팀이 되고 신라 당연합군, 신당연합군이 한 팀이 돼서 지금의 저 금강하류라고 생각되는 백강에서 대해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신당연합군이 승리를 하죠. 그러고 나서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하니까 외에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외란 나라는 백제의 한 제후국입니다. 백제가 상국, 황제국이고 야마도에는 백제의 한 제후국인데 이제는 백제가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끼리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국호를 670년에 외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20년에 일본혁이란 책을 쓰죠. 일본혁에서는 과거에 황제국이었던 백제를 갖다 제후국으로 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제후국이었던 외를 갖다가 황제국으로 격상시켜가지고 이 시대 역사를 쓰죠. 그런데 이 일본혁을 가지고 지금 한국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일본혁의 핵심이 뭐냐면 임날본부설인데 임날본부설의 핵심이 뭡니까? 임나가 가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나가가지고 야마도회가 지배했던 임나가 경상도 가야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지배했다. 충청도를 지배했다라고 해서 세칭 호남 임나, 호남 가야 서로 주창하고 호서, 충청도 가야, 충청도 임나서를 주창했죠. 누가 최초로 주창했냐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일본 야쿠자 깡패가 있어요. 1895년에
한 손에는 립본드 들고 한 손에는 소규통 들고 경복궁 담을 타넘어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신에 불질은 낭인 깡패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깡패가 나중에는 역사 공부한답시고 일본서기 조선지명교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 야마대회가 지배한 곳이 임나가 가야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먹었다라고 아무런 사료 근거 없이 우겼는데 지금 지난 정권에서 가야사 복원하라 그랬더니 임날본부사를 복원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의 전북 남원을 갖다가 일본 서기의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운국이라 그러고 경상남도 합천을 갖다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칠국의 하나인 다라국이라고 조작했는데 그걸 갖다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까지 했다가 특히 호남 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잠시 중단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전 항상 일본에 면죄부 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 철저하게 응징해야 됩니다만 그럼 가해자가 사과할 때는 피해자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국제관계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피해자들 자세가 돼 있을 때 가해자가 사과하게 돼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런 거 모를 것 같아요. 남한의 한국의 역사학자들 다 안 통속이고 심지어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어떻게 했습니까? 임날본부사를 다 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겉으로 말 안 하는 거지 한국 어떻게 보겠어요. 저 역사학계 우리가 다 식민지로 만들었잖아. 총독부 시절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영토만 먹으면 바로 역사 다시 되는 거야. 옛날보다 더 좋아. 왜냐하면 옛날엔 우리 일본인 학자들이 했는데 지금 한국인 학자들이 해주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치 체제에서도 변화를 안 했고 그런데 우리도 역사학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식민지 체제에서 크게 변화가 됐냐라고 하는 자성을 해봐야 된다. 그런 속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뭘 반성하냐면 아직도 일제 식민 잔재가 아니에요. 한국역사학계가 전국대학 사학과를 100% 장악하고 있는 강단사학계 그 다음에 모든 국가기관들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황국사관, 총독부 역사관을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속으로 하겠어요? 사과를, 반성을?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그 논리 제공 누가 했어요? 다 한국, 남한의 역사학자들이 했어요. 왜 남한이라 그러냐면 북한은 1960년대 초반에 황국사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남한 역사학자들이 우리 강토로 갔다가 한반도 남부는 일본에 갖다 바치고 한반도 북부는 중국에 갖다 바치니까 트럼프에게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사드 배치했다고 얼마나 개천대합니까? 개천대하는 뿌리에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노예적 역사관, 황국사관 그거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서 제가 누구 비판하기 아주 쉬워요. 그 쉬운 길을 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사기치지 말고 우리 내부, 우리 정신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토대 위에서 일본에다가 중국에다가 확실히 강하게 그때 뭐 강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도 압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확 바꿔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독부의 황국사관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주류 역사학이 됐구나 하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 구조, 일본의 구조, 중국의 구조, 한국의 구조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